아니 여기 우리 지역의 문인석 의원님 이쪽 오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답장한 말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변인 박예철입니다. 대한민국 지리적 요충지 충청남도 충남 서해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 보령시는 해양과 관광을 기반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보령시 역시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며 서해안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청남도와 보령의 새로운 도전이 지역의 활력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정청래 당대표님의 선언으로 제271차 충남 보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제271차 충남 보령시에서 하는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가 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정문 충남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모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지역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어기구 당진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진석 천안시 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관 천안시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한기 서산시 태안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성 보령시 서천군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모두 발언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의원님께 당대표님께서 파란 점퍼를 전달하시겠습니다. 당대표님과 박수현 후보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받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율 올라가라고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고향에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충남의 아들 10번째 막내 정청래입니다. 고향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설레입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면서 계속 잤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산천을 못 보고 이곳 보령에 왔는데 역시 보령에 내리자마자 고향의 온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와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부를 때 형님으로 부르는데요. 저하고 17대 국회의원 입사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형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라톤을 또 즐겨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끝까지 박수현 당선자와 함께 선의 경쟁을 펼쳐주신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양승조 형님께 여러분 따뜻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우리 양승조 형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컷오프 됐을 때 하늘이 무너졌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더라. 다 솟아날 구멍이 있고 길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기운 내시고 잘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우리 박수현 의원께 점퍼 전달식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크를 쭉 올려드렸는데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과는 제가 일을 수석 대변인으로 당대표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많은 분들과 일했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해본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깔끔한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엑설런트한 그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유능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잘 안 알려졌는데 그 점이 섭섭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첩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잠깐 적으시죠. 특히 이제 수석 대변이다 보니까 당 대표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적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 장이. 이건 수첩이 수십 권일 텐데 깨알처럼 그 수첩에 쓴 글씨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편지 쓴 것처럼 정말 작은 글씨를 깨알처럼 그걸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썼는데 그걸 보면 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성실했습니다. 이 유능함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곳에서 그 유능함이 발현된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박수현 우리 의원께서는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 수석,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국민소통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아서 5국 3특을 실제로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지난 예산정국 때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또 소개하면, 대표님 보니까요, 예산을 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AX 전환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대표 찬스 한번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책위 의장,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그때 제가 이거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10억인가요? 네, 그걸 반영됐습니다. 이 10억은 그냥 10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산이 쫙 몇천억, 한 1조 정도 예산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을 매 눈으로 또 꼼꼼하게 자기 지역구 예산도 아닌데 충남 예산 전체를 보면서 그걸 콕 집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선거하실 때 좀 그 홍보 좀 하셨나요? 정청래 대표님 찬스라고 홍보를 세게 했습니다. 안 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충남에는 박수현이 있다. 앞으로 충남 발전은 박수현이 보증한다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박수현 의원을 또 극찬하니까 우리 또 양승조 형님이 또 마음에 좀 걸립니다. 못지않게 훌륭한 양승조 의원 전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금산인데요. 옆 동네 논산 출신 또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또 논산에 후보가 확정됐죠? 네, 왔어요. 오인환. 예. 예, 어디 계십니까? 예. 네. 황명선 최고위원이 논산 삼선시장을 하셨는데 맥이 끊어졌는데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발전은 저도 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 보령과 서천을 이끌어낼 자랑스러운 후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보령시장 후보는 충남도 의원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지방 행정 전문가입니다. 보령에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는 서천에서 나고 자라 수십 년간 지역을 연구한 학자이자 활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천의 문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서천 전문가입니다. 이 보령과 서천도 저희가 책임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사무 4강 공천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통 공천을 진통의 과정이다. 그리고 잡음, 혼란 이런 부정어가 많았는데요. 우리 이번 민주당은 역대급으로 그런 일을 최소화하고 지금 공천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후보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을 4.19 혁명 기념시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독재의 군합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핵심은 오직 민생이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못 살고 어렵고 이런 것 속에서 그 틈을
연탄 가스처럼 파고드는 것이 바로 독재 유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삶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어제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대통령 대단하십니다. 보령에 오니까요, 이곳 고향이 또 장동혁 대표 고향이라는데 오늘 뭐 새벽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4년 1월 달에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 제가 미 대사관저 정권홍성 사건으로 미국에도 못 가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미국 국정감사하러도 갔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개인 의원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을 만났을 때 기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기자들 중에 지금 신동욱 의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간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 못 간다는 것은 신동욱 의원이 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야 백악관 앞에서 인증샷 찍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의원 외교로 가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방금 미 대사관 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때 미 대사가 도널드 그레그 대사였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보도가 좀 됐었는데요. 여기 이게 잘 안 되네. 네. 지난 89년 주한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했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당시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를 만났습니다. 17년 만에 만남, 김재원 기자가 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고요. 제가 초선 때. 그리고 이제 재선 국회의원 때 제가 그레그 대사 뉴저지에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갔던 기사인데요. 정청래 1월 방미 때 그레그 전 대사와 방북 문제 상의. 이게 뭐였냐면 그레그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장을 받았다. 안 알려졌을 때입니다. 저하고 그때 상의를 했던 것을 제가 후일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2014년 2월 10일 날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자, 근데요. 보통 제가 그때 갔을 때 1시간으로 연속 5명 하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하러 가면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태소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의회에서 키맨이에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공화당에 있는 스티브 샤벳 아태소 위원장을 현역인 아태소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미 하원 아태 위원장 아베 참배 이해한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게 제가 이끌어낸 겁니다. 일본에 누가 와서 이 아태소 위원장을 만났을 때 아베가 신사참배하는 거 이거를 덕담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번역이 오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티브 샤벳 그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왜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겠느냐. 그거 번역 오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합뉴스에도 났고요. 그 당시 KBS 이강덕 특파원이 KBS 단독 보도로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이 기자가 이 핸드폰을 들고 와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카메라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이런 것이 의원 외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건 또 뭐냐면 마이크 혼다 여러분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역격한 공헌을 했던 분이죠. 마이크 혼다 의원도 제가 만나가지고 한겨레 제목인데 혼다 의원 미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해결 촉구하라는 것 이렇게 기사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평의원으로서. 근데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그 장기간 체류하면서 무엇을 했지? 지금 보도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차관보를 만났다고. 근데 누구를 만났나 이렇게 보니 뒷모습만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의원 외교전을 펼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못 만나겠죠. 부통령이야 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 김인석 총리는 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트럼프 좀 만나고. 예. 근데 뭐 야당 대표가 가서 그런 분들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못 만났을까? 그리고 아태소 위원장은 필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못 만나더라도 간사는 만나고 와야 되거든요. 저는 왜 이런, 뭐 국민의힘 식표현으로 말한다면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 야당 대표가 가서 그냥 차관보 뒷모습만 사진 찍히는 이런 외교를 했다? 저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제가 고향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미국에 갔으면 한반도 평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했다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는요, 야당 외교도 필요하고 여당 외교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야당 외교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미대사관과 어떤 연락을 해서 어떻게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추측으로는 미 대사관과 따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미 대사관하고 같이 협력을 했으면 이렇게밖에 못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향에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충남 발전,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이 우리 정부 여당과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주신 네 대표님과 지도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애당심을 담아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승조 우리 전 충청남도 도지사님께 온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석탄 화력의 중심지에서 이제는 신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보령과 충남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보령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천혜의 바다와 머드 축제, 풍부한 관광 자원은 사람을 끌어들일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을 촘촘히 있는 도로와 철도망이 더해진다면 보령은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다시 찾는 도시, 생활인구 1천만 시대를 여는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의 길을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석탄 화력의 공백을 방치하지 않고 수소와 해상 풍력 등 신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보령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전환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환으로 설계합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서천 특화 시장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폴더 인사가 아니라 민생의 꿈이 화마에 날아간 아픔, 바로 그 아픔이 국민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서천 특화 시장이 곧 새 단장을 하고 서천의 꿈이 살아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꿈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충남은 가능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현장에서 우리는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 전체를 산업과 에너지, 관광이 결합된 대전환의 중심지로 바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문 충남도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과 황명선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토의 중심 충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 도당위원장 이정문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우리 당의 충남도지사 후보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치열하면서도 품격 있는 경선을 통해 박수현 후보님이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함께해 주신 양승조 후보님과 나소열 후보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선은 더 나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겨루는 시간이었으며 민주당의 역량과 저력을 도민들에게 증명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제 저녁 박수현, 양승주 두 후보님을 만나 차담을 나누며 우리는 완전한 원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충남의 대전환을 위해 한몸이 되어 박수현 후보와 함께 승리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현 후보님은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AI 산업을 비롯한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꼼꼼하게 준비한 적임자입니다. 박 후보님과 함께라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충남에 가장 먼저 뿌리내릴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철학처럼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이끌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흠 지사 4년의 도정은 막말과 불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부적격자 임명 강행부터 수해 상황에서의 해외 출장, 고압적인 국정감사 태도와 농어촌 기본소득 방해까지 도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주창했지만 도내, 동서간, 남북부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충남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충남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불통의 낡은 정치와 단절하고 소통의 새로운 도정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고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박수현 후보와 함께 15개 시군 단체장 후보와 함께 190여 명의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충남, AI와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충남,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충남에서 완성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단결된 힘과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황명선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와 또 지도부가
이곳 우리 충남 보령을 찾았습니다. 보령은 역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는 아주 전략 지역이고 아주 험지 중에 험지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오늘 보령 방문은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이번 도지사 경선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 균형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가치와 역량을 갖고 있는 박수현 후보를 우리 도민과 당원들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정치를 이 말로 하는 정치를 이 정치로 풀어낼 줄 아는 정치인, 그리고 품격과 지성을 겸비한 정치인, 그리고 국정 경험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많은 역량을 쌓아온 오직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박수가 적어요. 네. 또한 이번 경선에 함께 정말 아주 열정을 다해서 해주신 우리 양승조 우리 형님, 그리고 나수열 선배님 두 분 아름다운 경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선 끝나고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양승조 우리 형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양승조 우리 형님 당의 사무총장도 하시고 또 우리 충남 천안에서 국회의원 4선과 지난 도정도 이끌어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헌신해 왔고, 무엇보다도 당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선당우사의 입장으로 홍성 예산에서도 낙선할 줄 알면서도 출마하는 그런 아주 당을 먼저 생각하는 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지만 이렇게 경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오늘 당 지도부가 이렇게 충남 보령에 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 박수현 후보를 안아주시고 우리 충남이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역시 정말 우리의 맏형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승조 우리 형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보령의 이영우 후보님과 그리고 서천의 유승광 후보님, 오늘 어제 또 당선된 아까 오인한 우리 후보까지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보령의 광역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 오늘 서천, 또 논산, 또 천안, 충남 각지에서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서 또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 군수 후보님과 광역 기초 후보님들, 민주당은 참 유능하고 효능감이 있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요충지인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뛴다는 것을 일잘하는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충남을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심지로 키우고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곳 보령과 서천 역시 풍부한 해양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석탄 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과 신에너지 산업 육성, 서천 해양 바이오 국가 클러스터, 그리고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또한 금강하고 생태 관광단지 조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집권당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박수현 후보와 함께 우리 민주당의 우리 지도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충남 발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충청의 100년 대계이자 우리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우리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과 김태흠 도지사의 무책임과 정치적 세법 속에 끝내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은 충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통합이 무산되면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이르는 예산과 공공기관 우선 유치 등 지원 패키지가 고스란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가로막은 국민의힘에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멈춰선 충남 대전 통합의 수레바퀴를 다시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도민 여러분이 손으로 통합특별시의 문을 다시 여는 기회로 충남 발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시를 반드시 박수현 후보와 함께 그리고 대전의 허태정 후보와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충남의 어기구 의원님, 문인석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그리고 조한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신현성 위원장님이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시 정부에 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 우리 민주당 우리 동기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통합을 완성해서 충남과 대전 발전을 이뤄내겠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은 세계사적 격변과 중동 전쟁이 초래한 위기 국면에서 이루어진 실용 외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차대합니다. 중동 전쟁,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불안,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맞물린 복합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국익을 중심을 두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와 베트남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로 두 나라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조선해양, 인공지능, 방위산업, 핵심, 광물 등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걸린 전략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하며 경제와 외교 다변화를 통해 민간 합동 총력전을 펴는 모습은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대표하는 장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에너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확보, 첨단 산업 협력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곳 보령에 왔으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빈손 방미, 화보 정치쇼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원들조차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민심을 잃고 침몰 중인 배에서 선장이 먼저 배를 탈출해 화보 촬영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보안상 밝힐 수는 없다는 방문 성과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미국에서 국익을 내치는 일만은 없기를 기도했는데 화보 촬영 사진만 남게 되어서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민심 배반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당내 입지가 흔들리자 미국으로 건너가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어 위기를 돌파해 보려 했나 본데요. 과유불급입니다. 내란 정당, 민심 배반 정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해체만이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어기구 의원님 포함해서 원외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준비 중인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주신 양승조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끔가다 페이북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 양승조 선배님
활동을 보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광역단체장 후보도 계시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정문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저께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승조 선배님이랑 박수현 후보님 그리고 이정문 도당위원장님이 함께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원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함께 하신 모습을 보고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충남의 희망이고요. 그야말로 충남의 대전환을 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또 최고회의가 더 뜻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후보로 확정되신 박수현 후보님, 제가 옆에서 늘 배웠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살갑고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세 그리고 지역에 대한 당에 대한 이런 부분 속에서 정치를 또 당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넓은 힘에서 배움을 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늘 지역과 국가 특히 충남을 향한 미래를 고민해온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참 좋은 분이 이 시기에 후보로 잘 도민들이 선택해줬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을 향하는 그의 큰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충남은 현재 여러 가지로 구조적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농촌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료, 교육,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지역 소멸을 막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당진, 서산, 태안 일대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농업은 위기입니다. 쌀값 불안, 생산비 상승, 수입 확대 이런 압박 속에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이란 사태로 그야말로 석유값 등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보령을 비롯한 충남 곳곳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 에너지 노동위에서도 석탄 화력 폐지에 따른 특별지원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난제를 어느 당이 풀 수 있습니까?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바로 박수현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통이 되는 박수현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충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농업의 중심지이자 서해안 시대를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박수현 후보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될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충남이 살아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박수현 후보와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보령 머드 축제와 함께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보령 머드 축제가 지난해에만 총 165만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은 8만여 명이 방문하여 이제는 문체부 선정 글로벌 축제가 되었습니다. 올 여름 보령 천혜의 자원 보령 머드에서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축제 한마당을 기대하며 민주당은 충남 보령의 발전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고 또 많이 칭찬을 했지만 저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현 후보님은 당 대변인으로 근무할 때 오직 충남과 지역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교회에 들렸다가 새벽 버스로 서울 국회에 오시고 당 대변인 경무를 하시다가 밤늦게 막차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가시는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성실, 진심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님 말씀처럼 탁월한 경험과 역량의 소유자입니다. 탁월한 실력에다가 인품까지도 훌륭한 우리 박수현 후보에게 마음껏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66년 전 어제는 이승만 독재에 맞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4.19 혁명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민국 국민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4.19 정신을 비롯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올해 우리 사이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반드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이 주인임을 외친 동학농민운동부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육시방쟁, 촛불 시민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피와 땀, 신념과 목숨으로 써내려온 민주주의 교과서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유산을 지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K민주주의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짓고 승리의 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윤석열 내란 세력 심판선거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이 헌법을 파괴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란의 티끌까지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어도 아직도 내란 옹호 윤어게인 세력, 내란 세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국가 정상화 민주주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중흥의 시작을 박수현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민주당 충청 후보자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충청의 미래를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는 4.19 혁명 66주년이었습니다. 1960년 4월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총칼보다 강한 용기로 독재에 맞섰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4.19는 단지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 국민이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역사입니다. 부마항쟁과 5.18, 6월항쟁 그리고 촛불로 이어져 온 우리 민주주의의 긴 여정도 결국 4.19의 정신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흔들리고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4.19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역사교육 현장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절반 이상이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압력과 민원을
민원으로 역사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역사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서 스스로 수업을 검열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일조차 민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교사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사는 불편한 시선을 지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항의와 정치적 낙인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줄이고 표현을 고르고 끝내 침묵하게 된다면 학교는 살아있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 수업을 지키는 것이 곧 교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과정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교육이 외압과 자기검열에 갇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배우고 두려움이 아닌 질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지도부 회의할 때마다 늘 큰 형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월 3일까지 끝까지 잘 치르셔서 충남도청사에 차 한잔 마시러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뛰어주신 후보님들과 앞으로 뛰실 후보님들 모두 응원 말씀드립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언급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장관 때리기와 정부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안보가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정 장관의 3월 6일 외통위 발언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북핵 능력이 지금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되 우선은 핵물질 생산과 농축 능력부터 멈춰 세우는 단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북핵 위험을 엄중하게 본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북의 핵 능력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이었기 때문에 여러 연구 보고서나 언론에서 우라늄 농축을 의심하는 다른 시설들도 함께 언급할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 장관께서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온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때는 조용하다가 이번에 이른바 정보 공유 제한설이 보도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관 경질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미국 측의 발언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정보 사안에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개 정보에 기초한 정책 발언 때문에 양국 간에 정보 협력에 제한이 있었는지 그 경위나 타당성에 대해서 차분히 확인하면 될 일이지 마치 한미 동맹에 중대한 균열이라도 난 것처럼 과장하며 공포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정작 장도혁 대표는 이 시점에 미국에 가서 열흘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밝히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IRI 간담회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든다고 공개 비판한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국내에서 하던 정쟁을 왜 워싱턴까지 들고 갑니까? 자국 정부의 안보나 대북 노선을 미국 무대에서 공격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동맹 관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해 외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왜 북핵의 현실은 외면하고 공개 정보에 근거한 설명을 외교 참사로 부풀립니까? 안보를 걱정한다면 대응 전략을 말해야 합니다. 동맹을 걱정한다면 상호 존중의 원칙을 말해야 합니다. 정부 흔들기, 장관 때리기, 그리고 사대주의적인 정쟁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 보령.
서쪽 바다로 침입하는 외적으로부터 나라의 허리 중원을 지켜온 강인한 보령. 충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재도약의 문을 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보령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달인, 기획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박수현과 함께입니다. 박수현이 불통과 독단의 김태흠 도정을 종식하고 충남을 소통의 공간으로, 인공지능의 중심지로, AI 기본사회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힘껏 밀겠습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와 국방, 과학, 특례 등을 내팽개친 국민의힘 이장우, 김태흠을 비롯한 매향노들을 심판하고 한 뿌리에서 나온 충남과 대전을 묶어 수도권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리고 충남의 반듯하고 유능한 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과 함께 반드시 충남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충남 도민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충남이지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울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서슬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사법부를 손에 쥐고 조롱하는 민주당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서울의 수많은 유무형 자산이 그들의 공깃돌로 전락하고 시민의 삶은 다시 위협받는다고요?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울 시민을, 국민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해온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권력에 취해 영구 집권을 꿈꾸면서 장갑차와 총칼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위협한 자 누구입니까? 차기 대권의 꿈을 도모하며 바로 그 천하의 몹쓸 독재자 윤석열, 김건희에게 아부하고 부역해온 주제에 어디 감히 민주당 폭주 운운한단 말입니까? 자신의 대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민의 인권과 복지는 안중에 없이 토목 중심의 전시성 행정과 보여주기식 사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은 참 나쁜 시장 누구입니까? 도저히 대중교통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관광용 수상 장난감에 수천억 원 혈세 투입하고 공공성 무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자산 불평등을 고의적으로 조장하여 서민의 주거권을 악의적으로 유린한 못된 독재자 누구입니까? 그래놓고 무슨 강북시대를 열겠다고요? 지금까지 4선하면서 못한 것을 5선하면 한다고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4선해서 못한 사람에게 40년, 400년 시간 준다고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왜 국민의힘 단체장들,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입니까?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나고 정당 자진 해산하는 것이 그나마 시민에게 보답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선의 행동일 것입니다. 귀 있으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이 다 끝났고요. 박규환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뭔지는 아시죠? 조금 아까도 이게 불이 꺼졌는데 이럴 때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회의하고 있는데 불이 꺼지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어처구니가 없으면 할 일을 못 합니다. 보기도 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처구니를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보니까 제가 발언을 좀 길게 해가지고
좀 많이 발언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들을 얘기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조 우리 전 도지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님,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님, 우리 충남 보령에서 체교를 열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치열한 경선이 끝났습니다. 우리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수현 후보님 승리를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수현 동지는 민주당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또 충남의 기대이고 양승조의 오랜 동지입니다. 예, 박수현 후보 반드시 승리해서 충남을 파란 물결로 물들어 줄 것을 간곡하게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통입니다. 또 승리 필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양승조를 지지하고 함께했던 많은 당원 동료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경선 과정에 서운한 점도 있었고 어떤 분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모두 잊고 박수현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해야 됩니다. 저 양승조도 박수현 후보의 승리와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겨주더라도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해서 우리 박수현 승리와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예. 공식 촬영하면서 인사하시네요. 네, 다음은 이름은 어기고 약속은 지키고 어기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기 잡는 기구 어기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승조 지사님 정말 민주당의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보령에 오셨는데요. 지난번 서산 당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충남의 우리 후보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어제 수덕사 조지 스님인 도신 스님과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오늘 그 정청래 대표님 보령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잘하신다. 이 말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하십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님께서 잘하시니까 보수의 성기라고 하는 대구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새로 이번에 후보가 되시는 우리 박수현 도지사 후보님과 회원님과 또 여기 이영우 우리 여기도 보수 탑하시죠? 예, 이영우 우리 시장 후보님 또 유승광 서천 우리 군수 후보님을 비롯해서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또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인환 논산 후보님까지 오셨는데 이 충남 전역이 파란 물결로 파란 바람으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한테 이 보수 텃밭인 보령에 우리 당 지도부가 다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당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충남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서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박수현 지사님 후보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득구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충남 지역의 석탄 활용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당진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2029년부터 이제 차츰차츰 문을 닫아서 2040년 뒤면 충남의 석탄 활용이 다 문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일자리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 이 석탄 활용 폐쇄 지역을 위한 특별 그 지원법을 좀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당대표님, 우리 지도부 여러분, 우리 보령에 온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개 요청 때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생각보다 잘한다 그랬더니 오늘 바로 보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의원님. 네, 문진석입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충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박수현 우리 충남도지사 후보로 이렇게
선출된 박수현 후보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상대 당의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이렇게 보였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리 민주당이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수층의 지지가 이렇게 결집을 하면서 지지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지역구가 특히 보수가 강한 지역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체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충남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안, 아산은 좀 지역구가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구에서도 전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정말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당원동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어렵고 대통령 선거도 없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도 저희가 고개를 쳐들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대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뛰어다녀야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네, 우리 정청래 대표님 비롯한 지도부 충남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축하도 드리면서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합에 또 원팀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지도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설계자인 우리 박수현 후보의 담대한 충남 설계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음 아픈 조한기 위원장 한 말씀하세요. 예, 양승조 전 후보님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감동을 느꼈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수현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양승조 후보께서 목숨을 걸고 23일 단식을 하면서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듯이 5국 3특을 기획하고 설계한 박수현 후보님이 충남을 더욱 발전시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충남도민들에게 힘을 주시는 정청래 대표님과 당 최고 의원님들 지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충남 승리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지역 위원장 직무대행인데 원래 위원장이었는데 국무총리실인가요? 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으로 잠시 있었습니다. 예, 거기 계시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또 고향에 오셨습니다. 우리 신현성 위원장 직무대행님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의 미래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충남의 중심인 우리 보령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보령은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험지라는 말을 요즘 안 쓴다고 들어 전략지역이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 충남의 제일 변두리 보령 서천이 이기면 충남이 이기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충남의 보령 서천에서 반드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우리 보령 서천의 시장 후보, 군수 후보, 또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군수 후보를 제가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흡족합니다. 모든 후보들 제가 다 당선시키도록 하겠고요. 제가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으로 잠시 8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와서 지역을 한번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굳은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또 신속하게 당직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을 해주셔서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또 정말 큰 처음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 보령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충남의 발전 전략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보령의 이 낙후한 점은요, 정치가 낙후한 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장항선 있죠? 장항선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철도예요. 근데 그 철도가 지금까지 복선화가 안 되고 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남의 그중 보령 서천의 정치 현실입니다. 예, 경제 현실이고요. 아직도 복선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3번, 4번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 당대표님, 장항선 타고 이번에 오실 때 장항선 타고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했는데 장항선 타고 내려오신 건 아니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중부발전이 있습니다. 유일한 대기업이자 공기업인데요. 이 중부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기업 지방 이전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15만 보령시가 그래도 10만 좀 무너졌는데 이제 천천히 무너지게 만들어준 게 우리 중부발전이었습니다. 우리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고 그 충남의 50%가 보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은 어쩔 수 없죠. 석탄화력발전소가 이제는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 이제 보령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을 발의해 주셨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보령 서천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젊은 날에 한때 정치 카피라이터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 카피는 손으로 테크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쓰는 겁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우리의 카피 탑 슬로건은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 잘하는 정부 이걸로 정했습니다. 이 카피로 이 슬로건으로 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비정상 이 부분을 다 모조리 국가 정상화의 길을 걷는 그런 선거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진짜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민주당의 지방정부를 국민들께 공약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러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어울려 드립니다. 신현성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발품을 팔고 그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박수현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 예비 후보께서 이 문제도 다 끌어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념 단체 촬영하고 그 다음에 후보들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저랑 1대1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고 민생 현장 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을 마치겠습니다.